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뛰어넘은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1단원 문제에서 지지난 시간에 몰 변환하는 거랑 같이 킬러 문제인데, 예전에는 양적 관계에서만으로도 다 애들을 잡을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앞에 몰 변환하는 것만으로도 잡을 정도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순위를 가르게 만드는 문항이 자주 나오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포인트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B가 반응 몰 B와 같다 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포인트는 개수비랑 몰비랑 같다. 이 몰비는 단순히 그냥 몰비가 아니고 반응하는 몰비와 같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 괄호 1번, 2번, 3번 질량 관계, 부피 관계,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법은 두 가지인데, 자, 우선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는 표를 만들면 됩니다. 색깔 바꿔서 해야지. 자, 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를 만들 것인가? 자,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가지고 하나 해봅시다. 상태는 전부 기체라고 하고 안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잠깐 줄좀 옮겨놓고, 자, 문제가 16g으로 얻을 수 있는 CO2의 질량, 이게 1번이라 하고, 2번 수증기의 부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실제로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당연히 말을 더 꼬아놨는데, 포인트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냐 이겁니다. 자, 그럼 식이 있어.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반응식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식은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반응식을 안 주어주고 주면 감사합니다고, 안 주어주는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적을 수 있냐면은 질량, 몰, 부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서 질량, 몰, 부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얘가 16g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CO2의 질량, 얘를 구하고 싶고, 수증기의 부피, 얘를 구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야 되냐? 질량을 몰로 고치고, 이 몰에서 필요한 몰로 이동을 하고, 그거를 다시 변환을 하고, 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이구 너무 진하다. 자, 요거 좀 이따 지우겠습니다. 이 몰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일단 16g의 질량 메테인의 몰수. 메테인의 분자량은 C가 하나, 12죠. H가 1이 4개니까 총 16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1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몰인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옆으로 넘어가냐? 색깔 좀 바꾸고. 자, 여기 개수,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가 몰비와 같다. 반응하는 몰비와 같다. 그러면은 1대 2대 1대 2니까 여기서 반응하는 물질들도 얘가 1몰이 반응하면은 얘가 2몰이 반응할 테고 얘도 1몰 반응, 2몰 반응 이런 식으로 1대 2대 1대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확실하게 개수비랑 여기다 적지 말고 요게 확실하게 개수비와 같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제 1몰 CO2가 1몰이 생성된다. 수증기가 2몰이 생성된다. 알 수 있죠. 자, 이제 필요한 건 CO2의 질량이니까 얘는 CO2는 분자량이 44입니다. 그래서 1몰이니까 44g. 그 다음에 수증기인데 문제에 빠진 게 있죠. 자, 0도씨 1g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는 요거는 1몰이 22.4리터니까 2몰일 때는 44.8리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면 다 풀 수 있는데 남은 칸도 일단 다 채워볼게요. 다 기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몰비 1대 2대 1대 2가 개수비와 같다는 거 하나 알았고, 그다음 부피비 옵니다. 부피비 숫자가 22.4, 44.8, 22.4, 44.8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1대 2대 1대 2.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몰수의 비, 그 다음에 개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는 같다. 근데 당연히 질량은 16, 64, 44, 36 1대 2대 1대 2가 안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질량비는 다르다. 이런 거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문제 풀 때 팁입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활용하냐? 질량 보전 법칙. 반응 전에 있는 모든 물질의 합과 반응 후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일정하다. 그래서 보면은 16 더하기 64는 44 더하기 36 둘 다 80으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유형에서 나오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 사용하는 거는 보통 생성물 중에 일부가 기체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 빠져나간 질량이 있으면은 반응 전에 모든 질량을 쟀을 때랑 반응 후에 모든 질량을 쟀을 때 빠져나간 만큼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가 우리 여기 지금 질량 몰 부피 이 표를 그렸을 때 그 빠져나간 부분의 기체에 대한 질량이 그대로 그 질량이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몰수로 고치고
반응식으로 몰 B 다 채우고 나머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여기 이제 탐구자료 살펴보기 이런 문제인데 요거 자주 나옵니다. 탄산칼슘 사용하는 문제. 탄산칼슘은 번제량이고 화학식량 100입니다. 자, 얘들을 넣었을 때 보면은 생성된 CO2의 질량이 나오는데 기체의 질량을 어떻게 구했는가? 자, 여기 보면은 요 마가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더하기 탄산칼슘의 질량. 시리가 왜 반응하지? 자, 다시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탄산칼슘의 질량. 그러니까 비커 염산 탄산칼슘 에서 빼기 반응 후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비커가 아니고 삼각 플라스크. 얘도 요 안에 들어있는 용액인 거죠. 어차피 삼각 플라스크 날아가. 그러면 결국 염산과 탈산칼슘 반응물과 생성물. 용액은 생성물이죠. 그 용액의 생성물은 요거 얘랑 얘인데 여기 용액 요게 반응물. 이거를 빼준 만큼의 질량이 CO2의 질량이 된다. 얼마를 넣은지 내가 몰라도 돼. 염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 그냥 전체 질량에서 전체 질량 빼주면은 CO2 질량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 갖고 CO2 자리에다가 넣고 좀 전 아까 표 채운 것처럼 다 채우면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괄로 1번, 괄로 2번, 괄로 3번이 그냥 여기서 다 설명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다음 표 2. 표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자, CH4 16g과 O2 32g이 반응하였을 때 첫 번째 질문. 생성되는 CO2의 질량, 뭐 부피로 해도 되고 질량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요게 귀찮습니다. 남아있는 물질의 양.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딱 정확하게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꼬아서 나오지만 어쨌든 물어보는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요거도 일단은 식을 적으면은 자, 또 다 기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좀 적는 게 다른 게 자, 전 반응 후. 자,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왠지 보면은 그냥 여기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하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에 있는 물질의 양, 이제 여기 전 반응 후에 뒤에 빠져있는 내용이 전에 있는 물질의 양,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반응하는 물질의 양, 세 번째 줄은 반응 후 물질의 양.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아까 여기 있죠? 반응하는 몰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이 뭐냐면은 개수 B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반응하는 몰수 B가 개수 B와 같아야 되고 전이나 후는 그냥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 그러니까 몇 대 몇이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얘들이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고 그냥 반응 안 하고 남은 거 남았고 생긴 거 남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하나라도 구해냈으면은 문제 쉽게 풀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16g, 32g인데 요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보통은 몰수를 씁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주로 몰수를 쓰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질량을 그대로 때려박는 수도 있습니다. 질량 비를 이용하고 여기에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 항상 질량 보존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쓰는 경우는 그때그때 나오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량을 쓰는 경우는 지금은 기본 형태를 배우기 때문에 몰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자, 16g이니까 이거 1몰인 거 알고 있고 32g. 요거 헷갈린 사람 많은데 산소 원자량 16.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산소는 O2니까 뭐야? 분자입니다. 분자량 O2 32. 그러니까 얘도 1몰입니다. 그래서 1몰, 1몰. 요렇게 반응했을 때. 그러니까 둘이 1대1이잖아. 1대2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이나 후는 B가 당연히 안 맞고 두 번째 줄인 반응만 비율이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둘이 반응했을 때 누가 남는 것이냐? 자, 잠깐 설명 딴 거부터 하고 갑니다. 자, 누가 남을 것이냐? 자,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한계 반응물과 초과 반응물 이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 반응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일 때 어떤 게 한계 반응물이고 어떤 게 초과 반응물인가 요건데 한계 반응물은 반응 중에 에서 완전히 소모되는 것. 그러니까 반응에서 완전히 소모되기 때문에 딱 그게 다 소모되면 반응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계 반응물이 소모된 만큼 생성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지. 얘를 빨리 찾는 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양적 관계 문제를 푸는데 중요합니다. 초과 반응물은 초과, 말 그대로 초과,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 그러니까 한 개가 한계 반응물이면 나머지는 다 초과 반응물이 되는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초과 반응물은 반응 후에도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 좀만 가져와서 자, CH4와 2O2 있고 1몰 1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여기다 곱하고 내려. 그러면은 내리는 거 내려. 그러면은 1 곱하기니까 2. 여기에 1 있는 거 크로스로 곱해서 내리면은 1. 그러면은 2가 크기 때문에 왼쪽이 크죠. 큰 게 초과 반응물이고 작은 게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 두 가지의 실제 존재하는 양 반응 전에 우리가 적은 몰수랑 개수를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누가 더 크고 작은가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한계를 그랬으니까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산소를 다 써주면 됩니다. 1몰을 빼기. 여기서 화학에서 더하기 빼기는 그냥 양이 늘었다 양이 줄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반응에서는 마이너스 1몰 적어 놓은 거는 왼쪽에 플러스로 적은 거는 안에서 부호를 내가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는 1몰을 다 쓸 거야. 그럼 지금 요 형광펜으로 칠한 라인은 개수비랑 같다 그랬으니까 1대 2대 1대 2니까 여기가 이제 딱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분의 1몰 그래야 2분의 1대 1, 1대 2가 나오죠. 여기는 생성물이니까 플러스 맞죠? 생성물이니까 플러스인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냥 쭉 계산하면 돼요. 자, 산소부터 봅니다. 1몰에서 1몰 사용했으니까 0. 그래서 한 개 반응 완전히 없어졌죠. 자, 초과 반응물인 메테인 봅니다. 1몰에서 2분의 1몰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2분의 1몰.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겁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분의 1몰. 네, 생성물을 보면은 생성물은 반응 전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만큼 생성됐구나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2분의 1몰이니까 22g, 남아있는 물질량은 CH4가 2분의 1몰이니까 8g. 부피로 하면은 22.4 곱해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가장 기본 형태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꼬우면은 반응을 두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끝나서 CH4, CO2, H2가 남아있어. 여기다 산소를 더 집어넣는데 그러면 산소를 얼마나 더 집어넣어야 CH4 메테인이 완전히 없어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최종적으로 생성된 CO2 양은 얼마인가? 그럴 때는 반응 전이 2분의 1, 요게 이제 넣어줄 산소의 양,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이게 전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얘를 다 소모시키는 거고 얘도 들어올 만큼 없어질 거고 그때 2분의 1이 생성되니까 없어지고 1, 2. CO2랑 H2가 더 많이 생성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가장 기본 형태고, 좀 전 뭐 하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2번이 가장 더 많이 나오고 더 까다롭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보자. 가볍게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가서 풀어줘야지. 이걸로 할까? 자, 2번 NH3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반응식이 있어. 어떤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응식을 보면은 반사적으로 개수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 채우는 거는 앞에서 배운 NH3에 1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N2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H가 총 6개, 그러니까 6개 만드는 건 3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보이면은 당연히 전, 반응 후 쓰면 됩니다. 자, 반응 전에 있는 건 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반응 후에 얘가 A가 있고 얘가 B만큼 있답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었으니까 당연히 A만큼 생긴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1A, 여기는 2분의 3A. 그래야 3대 1대 2가 나오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얘는 2분의 3A만큼 있고 얘는 B 더하기 2분의 1A만큼 있어서 2분의 1 빠지고 B 남는 이런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칸만 다 채우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깜빡하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기억, 니은, 디귿 위에 보기만 보면 되지 밑에 1, 2, 3, 4, 5번에 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기억 하나 맞네. 근데 기억 들어가는 게 둘밖에 없네. 디귿이 없네. 그럼 디귿 당연히 틀렸네. 이래버리면은 디귿에 대한 내용은 보지 않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문제 푸는 기계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는 시험에서만 쓰면 됩니다. 시험에서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는 문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봅니다. A는 2다. 앞에 개수 구할 때 A는 3이었으니까 얘는 3이니까 틀림. 반응 전 기체의 질량 B. 잠깐 왜 A, B 내가 이래 적었지? 자, 그냥 봅시다. 자, 여기에 그냥 A, B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반응 전 기체의 질량 B는 수소가 2분의 3 곱하기 3몰이고 여기 H2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질소는 B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B는 2였고 2 더하기 2분의 3몰이고 여기다가 2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9, 그 다음에 2분의 7이니까 14 곱하기 7, 4, 7, 28, 98. 9대 98. 질량비 맞습니다. 디귿 전체 기체의 분자수는 요 분자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몰수입니다. 이거. 몰수. 몰수는 반응 전이 반응 후에 5분의 800이다. 자, 반응 전은 B 더하기 2A니까 2 더하기 6, 8이고 반응 후는 B 더하기 A니까 2 더하기 3에서 5.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반응 전이 반응 후의. 자, 이 얘기는 반응 후에다가 5분의 8배를 하면은 반응 전이 나올 거다. 이거니까 반응 후에다가 5분의 8을 해보니까 8이 나오네.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안 봐도 문제를 풀 데이터는 전부 여기 요 안에서 여기가 아니고 잘못 표시했네.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안에 있는 것만 다 활용하면은 내가 문제를 풀 준비를 다 할 수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은 그 과정에 다 튀어나와 그냥. 그러니까 뭐 빨리 풀기 위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고 그거에 끼워 맞춰 풀어도 어차피 다 이런 것처럼 다 지나쳐야 되는 과정을 어차피 지나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푼 다음에 거기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래 풀었다 저래 풀었다 막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막 중구난방으로 풀어버리면은 결국 기억, 니은, 디귿 해나가는 데이터 못 찾고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깔끔하게 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남은 2점 다 풀고 무조건 그 다음에 3점도 여유가 되면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대부분이 양적 관계 내용이기 때문에 3점은 양적 관계 내용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씩 도전해 봅니다.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공부를 쉬운 문제만 풀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어려운 걸 도전해서 풀어내야 그게 본인의 힘으로 풀어야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집어 던지지 말고 무조건 도전을 해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본인의 힘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